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새해 벽두부터 안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돈 버는 은퇴 설계 1990년생부터는요, 앞으로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정말 사실일까요? 한국경제연구원이요, 2022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2055년도에 마이너스 116조 4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기금이 없으면 당연히 연금을 지급할 수 없겠죠? 자, 이렇게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요, 당연히 납부할 사람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도 감소합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납부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경제활동 인구가 준다는 것은 그만큼 가입자 수가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고용률이나 고용자 수가 감소한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실업률이 증가하게 된다면 당연히 취업자 수는 줄다 보니까 보험료를 납부할 여력이 없겠죠. 그 다음에 뭐 지나치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보험료가 쌉니다. 현재 9%인데요. OECD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운용 수익률 등 이것이 저조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2055년도에 기금이 고갈됐는데 그 시점에 1990년생이요. 65세가 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때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기금이 없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연금 기금이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연금을. 그 말은 사실일까요? 한 푼도 정말 받지 못할까요? 믿을 수 있는 말입니까? 자, 믿다는 영어로 believe죠. believe 안에는요, lie가 숨어 있습니다. 거짓말이란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 되겠습니다. 자, 왜 거짓말이냐면요. 국민연금은요, 지금 현재 적립 방식으로 해서 기금을 운영해서 연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본다면 이렇죠. 국민연금을 납부하면요, 그 적립금이 쌓여지고 그것을 잘 운영하면 기금을 운영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서 기금을 차감해서 매년도 어떻습니까? 연금 수령자들한테 연금을 계속 지급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이 없어지면 못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 그래서 적립금이 없어진다. 그러면 적립 방식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방식을 바꿉니다. 부가 방식으로 변경해서 매년도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바뀐다는 것이죠. 자, 국민연금 부과 방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렇습니다. 당해년도에 모든 가입자들한테 연금보험료를 나입하게 합니다. 근데 그것은 9%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재원으로 해서 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바로 당해년도에 총 나갈 연금 지급 대상자한테 총 나가야 될 그 연금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연금액만큼을 당해년도 모든 가입자들이 나누어서 그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결국 뭐냐면요. 당해년도에 연금 지급액이 100조 원이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당해년도에 가입자 모두에게 100조 원을 나누어서 그 보험료를 납부하게 만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연금보험료 그 9%가 아니라 그 이상이 되겠죠? 2055년도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 그렇다면요, 부가 방식으로 전환이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요, 보험료는 26.5% 이상 상승할 것으로 판단되다 보니까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가 없겠죠? 자, 유럽에서는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연금 기금이 고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 방식으로 국민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무려 33%나 보험료율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은 지속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이죠. 자,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부가 방식으로 변경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금 수령자가 많아지고 그 금액도 많아진다면은요, 보험료율은 최초 26.5%가 아니라 40%가 될 수도 있고 50%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미리 부가 방식 전에 어떻습니까? 보험료율을 좀 개혁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적자가 지속되는 요인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구조를 좀 보면요. 장래 인구 추이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2033년도부터 인구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40년대에는요, 경제활동 인구하고 노인 인구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2020년도에 2200만 명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있었는데요. 2060년도에는요, 1209만 명으로 무려
991만 명이나 감소합니다. 그리고요, 연금 수령자들은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2020년도에 525만 명인데요. 2060년도가 되면요, 1720만 명, 무려 1195만 명이나 늘어납니다. 그 연금보험료 납부자는 절반으로 줄고, 그 다음에 수령자는 3배 이상 늘다 보니까 당연히 적자가 지속되고 기금은 바로 고갈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래프에서는요, 국민연금 가입자하고 수급자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48년도 내외가 되면요, 수급자 수가 가입자 수를 초과합니다. 결국 데드 크로스가 일어나는데 바로 이러한 원인 때문에 기금은 빨리 고갈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연금을 납부하는 기간은 짧고 연금보험료는 9%로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요, 지속적으로 장수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연금 받는 기간이 길어진다. 결국은 적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요, 하루라도 빨리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연금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시켜야 됩니다. 납입 기간도 연장할 필요가 있겠죠. 현재 60세까지인데요. 64세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 지급률을 또다시 단계적으로 좀 인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출생률을 제고하고요. 자산운용 수익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급 연령도 연장을 조심스럽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게 중요하죠. 소득이 없으면 납부가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요,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고용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만 1990년생 이후 연금을 아주 편안하게 지급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